안녕하십니까. 닥터스 프로그램 부수기 닥부. 오늘은 검사 오드가 있을 때 어떤 검체 용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EDTA 튜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CBC 보틀이고요. 이 EDTA 튜브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CBC,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ABORH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ACTH,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테스테론, 남성 호르몬, 소면역 검사, HbA1c, 혈중 내 당 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죠. ESR, 대부분 재활요양병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염증 수치 검사는 ESR과 CRP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가끔 보틀이 헷갈린단 말이죠. ESR이 나갈 때는 어떤 보틀이 나가고 CRP 나갈 때는 어떤 보틀이 나가는지 알고는 있는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ESR은 CBC 보틀로 나가는 건데 어떻게 외우느냐, 이게 문제죠. 그렇죠? 여기 앞부분을 보면은 EDTA 튜브잖아요. 앞에 E자가 붙어 있죠. ESR도 E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EDTA 튜브에는 ESR이 나간다.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EDTA 튜브는 여기 바디플로 이거 있죠. 바디플로도 가끔 나갑니다. 그럴 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용기 여기에 담아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려고 랩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여기 CBC로 알아볼 수 있는 검체들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HCT라고 하는데 이것은 혈액 내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혈액은 크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혈장으로 구성되는데 혈구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값이 헤마토크릿입니다. 그러면 이 헤마토크릿이 왜 중요하냐면요. 적혈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산소 공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마토크릿이 나타내어주는 비율의 퍼센트는 산소 공급을 의미한다. 그래서 높거나 낮을 때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MCB, MCH, MCHC, RBC 요것들은 한 번에 묶으셔도 좋습니다. 이 수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혈액이 뭉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혈액이 뭉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디하이드레이션, 탈수랑 약간 관여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당장 어떤 처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M들이 수치가 높다. 약간 탈수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혈액이 뭉쳐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WBC 카운트. 그렇죠. 이 의미가 있죠. 높거나 낮을 때 그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처치가 들어가는 거고요. 플래트레이트 카운트. 이것은 뭐예요? 지혈과 관여되는 거죠. 그래서 CBC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디퍼런트 카운트라고 하는 다른 품목이 있어요. CBC 검사가 나갈 때 이 디퍼런트 카운트가 같이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퍼런트 카운트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백혈구 백분율입니다. 백혈구에는 우리가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림프구, 당구, 기타 세포죠.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체 백혈구 중 각각의 백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염증을 알아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네스트, 마이올로사이트, 뉴트로, 네우트로, 림포사이트, 에지노필, 바소필 이러한 것의 수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림프구가 움직이느냐, 기생충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어떤 호염기구가 나타나고 어떤 호상구가 나타나고 어떤 호중구가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백혈구 백분율 디퍼런트 카운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로 유명한 LFT 보틀, SST,
세럼 세파레톨 튜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세럼 세퍼레이트 튜브라고 그러는 것은 밑에 있는 이 겔 부분 있죠. 이게 겔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층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SST 튜브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화학 검사, 면역학적 검사 등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엘렉트로 알아볼 수 있는 거고 CRP 그쵸. 이건 CRP를 알아볼 수 있는 검체 도구고요. ESR은 어떻다 EDTA 튜브 2와 2를 묶어주는 거고요. CRP는 LFT 튜브입니다. OTPT 간기능 검사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비오엔 크레아틴 혈중 검사로 신장 검사과 연관된 비오엔 크레아틴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3, 프리 T4, TSH 갑상선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CO2 몸속에 있는 CO2도 LF 튜브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IV, S안티젠, 안티바디에 대해서 면역학적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HAV, 안티바디, 이무니글로빈 이것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 비타12, 페리틴, 칼슘, PSA, 25-OH, 비타민 D, 알부민, 마스터 알러지, CK, CA125 이렇게 암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 남성 PSA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LFT로 알아볼 수 있는 검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CBC와 LFT 보틀 이 두 개만 나가도 웬만한 거는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특정 검체는 따로 보틀이 있기 때문에 그 보틀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ESR과 CRP죠. 이 검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ESR이 나갈 때는 어떤 보틀이요? EDTA 보틀, 그렇죠? CRP는 LFT 보틀. ES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적혈구 침강 속도죠. 그 침강 속도에 따라서 염증 수치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성 염증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ESR. CRP는 그럼 뭐예요? 급성 염증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밑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엘렉트로리틱. 엘렉트로라고 하는 것은 전해질이죠. 전해질에는 무엇이 있어요? 소디움, 포타시움, 염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소디움, 포타시움이죠. 소디움이 높으면은 고나트륨 혈증이 되는 거고 소디움이 낮으면 저나트륨 혈증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수액으로 커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나트륨 혈증 같은 경우는 경구로 소금을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3%의 NS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고나트륨 혈증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증이다. 그리고 의식이 명료하다. 0.9% 생리식염수 투여와 경구 투여로 치료를 하고 중증인 경우 혈압이 안정될 때까지 생리식염수 투여하고 혈압이 안정된 다음에는 소변량을 유지시켜요. 유지시킨 다음에 5% 포도당이나 0.45% 생리식염수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을 경우는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500에서 2000mg을 제한하고요. 요붕증인 경우는 염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뇨가 서서히 일어나도록 바소프레신을 투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소디움은 고나트륨이냐 저나트륨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고 포타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메트, 카슈웰, 그리고 케이콘틴 이러한 걸로 높거나 낮을 때 조절을 하는 거죠. 염소가 높다. 이것은 높아도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가 않는 거고요. 그리고 LFT 튜브로서는 알부민, OTPT, 비오엔, 크레아틴, CRP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 간단한 것만 가져온 거고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UA 보틀이에요. 대부분 요 보틀이나 이 보틀이나 또는 이렇게 생긴 거 그 중에 하얗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나가는 병원도 있습니다. 보틀 용기는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조되어 있는 재단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맞게끔 본원에 있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UAS는 UA가 있고 UA1이 있습니다. UA는 기본적인 일반 검사인 거고요. UA1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부학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린 컬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보틀에 나갑니다.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UA 검사로는 루틴 유날리시스 일반적인 UA 검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UA 검사로는 무엇을 알아볼 수가 있느냐? pH, 트루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 SG, 프로테인, 글루코즈, 케톤, 빌리루빈, 어쿠트 블러드, 유로빌리노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정밀로 나가는 것은 UA1이라 그래가지고요. 유린 세디멘트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합니다. RBC, WBC, 에피셀스 이건 뭐냐면은 상피세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방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벽을 이루고 있겠죠. 이 벽을 이루고 있는 게 상피란 말이에요. 근데 벽이 상처가 났다.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올 겁니다. 방광벽이 얼마나 튼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에피셀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피셀이 보이느냐 안 보이냐도 의미를 가집니다. 크로캐스트, 박테리아, 크리스탈, 그 외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UA1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플레인 튜브 이것은 수혈할 때 트랜스퓨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BO, RH, AB 스크리닝, 크로스 매칭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 트랜스퓨전 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NAF 튜브, 당보틀이라 그러죠. 글루코즈, 라텍 아시드 검사할 때 나갑니다. 이 보틀 같은 경우는 일반 겁성병원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양재활에서는 이 보틀까지 다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회색 보틀은 글루코즈 보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소디움 시트레이트 튜브라 그래가지고 PT 검사나 APTT 검사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응고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양재활에서도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만성 환자분들이 많고 와파린, 헤파린, 심장 손상이 되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PT 검사가 자주 나가는 병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에서 5cc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검체량이 작다.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표시선까지는 혈액을 채워줘야 해요. 혈액 응고 인자, 혈소판 기능 검사 등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검체랑 같이 있을 때 얘를 우선적으로 먼저 채워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체열을 해서 한 니들로 EDTA 튜브나 LFT 또는 당 보틀인 회색 보틀을 먼저 피를 넣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묻어 있는 첨가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첨가제가 여기 시트레이트 튜브에 들어가면은 혈액 응고 검사에 영향이 되게 미쳐요. 그래서 이 PT 검사가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 파란색 보틀을 먼저 채웁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지식 차원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EDTA 튜브랑 같게 생겼죠. 여기 보라색 보틀 뚜껑. 그런데 이거는 EDTA랑 아트로티니 튜브라 그래가지고 PTH, 릴렉티드 펩타이드, 글루코겐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튜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살짝 지식 챙기고 갑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스투폰 컬처 나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건 좀 사진이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안을 까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흡입구가 두 군데가 있고요. 이거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을 연결하냐면은 이 부분이 조금 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하얀 석션줄
하얀 석션 줄을 연결을 하고요. 이 부분은 석션 팁을 연결을 합니다.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흰색은 흰색대로, 색깔 있는 것은 색깔 있는 대로. 왜냐면은 석션 줄은 대부분 흰색이에요. 그래서 흰색과 연결을 이렇게 해서 삽입해 주는 거고요. 석션 팁은 우리가 거의 주황색이잖아요. 초록색 팁에. 그래서 색깔 있는 애들은 색깔 있는 대로 여기에다 이렇게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어웨이 걸고 석션을 해주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바코드는 2개여야 됩니다. 왜냐고요? 여기 하나 붙이고 겉에 여기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봉투를 찢어서 검체실에 나왔을 때도 이 보틀이 누구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코드는 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챙기고 가시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브루드 컬처. 브루드 컬처 나갈 때 사용하는 보틀이고요. 보틀은 병처럼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병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뚜껑은 대부분 호기성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짙은 보라색이 대부분 혐기성인 거고요. 다른 것도 보틀이 다를지라도 색깔은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파랗거나 색깔이 밝을 거예요. 그런 것은 호기성 보틀이고요. 혐기성은 짙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인용이에요. 소아용이 따로 있는 거고요. 우리는 요양재활이기 때문에 성인용을 많이 사용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균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 2번째로는 체열시 2군데 따로 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C라인을 갖고 있어요. 가장 먼저 체열해야 되는 부분인 거 있고요. 2번째로는 페리테랄 쪽이죠. 페리테랄 쪽으로 잡아주면 되시는 거 있고, 그리고 각각 표시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바코드 잘 붙여야 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4번째, 이거는 체열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 건데,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잘 해줘야 됩니다. 유효기간도 확인을 하고, 이 보틀 바닥을 보시면은 색깔이 변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체열량 5cc, 반드시 5cc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어르신 상대잖아요. 혈관들이 많이 좋지가 않단 말이죠. 정말로 체열이 작다. 그러면은 주치의한테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호기성 먼저 나갈까요? 혐기성 먼저 나갈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해요. 왜냐하면 혐기성 같은 경우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균이 자랍니다. 근데 만약에 OCC를 어렵게 체열을 했다. 산소가 흡입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호기성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한테 반드시 노티를 해서 호기성과 혐기성 중에 무엇을 먼저 나갈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호기성으로 나가라 그러면 호기성으로 나가는 거고, 혐기성으로 나가라 그러면 혐기성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블루드 컬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균적으로 처치를 한다. 지워졌네요. 다시. 그래서 브루드 컬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균적으로 처치를 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체열 담는 순서예요. 여기 체열 담는 순서는 무조건적으로 컬처가 있으면 컬처가 먼저죠. 그 다음에 시트레이트 튜브, 플레인 튜브, LFT, EDTA 튜브, NAF 튜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 브루드 컬처는 무조건적으로 먼저 나가는 거니까 제외를 하고요. 선배가 가르쳐 줬던 방식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렇게 외웠답니다. 피를 빨리 노란 보틀에 담아. 피를 빨리 노란 보틀에 담아. 피를 빨리 노란 보틀에 담아. 이렇게 외웠답니다. 이 EDTA 튜브랑 NAF 회색 보틀은 그냥 외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3가지란 말이죠. 이 3가지가 머리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피를 빨리 노란 보틀에 담아. 이렇게 외우면은 좀 더 빨리 외울 수가 있고 시트레이트 튜브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좀 더 빨리 정립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는 선배가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게 외운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왜 이 시트레이트 튜브를 먼저 담아야 하느냐. 여기에는 항온고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틀로 다 꽂은 후에 만약 얘를 나중에 꼽는다. 여기에 들어있는 첨가제들이 얘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응고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 시트레이트 튜브 먼저 담아야 한다.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4에서 5cc 반드시 표시선까지 채워야 한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분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체열 담는 순서는 첫 번째로 블러드 컬처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모두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트레이트 튜브 파란색이죠. 이게 두 번째로 체열해야 되는 거 있고요. 세 번째로는 플레인 튜브입니다. 트랜스퓨전 할 때 필요한 튜브 세 번째로 체열하고요. 네 번째로는 LFT, SST 튜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EDTA 튜브고요. 여섯 번째는 NAF 튜브입니다. 이렇게 체열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블러드 컬처 같은 경우는 처방을 우선 확인하고요. 블러드 컬처와 함께 다른 혈액 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체열할 수 있는 우균 드레싱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보틀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잘 확인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이 만약에 C라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C라인에서 먼저 하나 체열을 하고요. 두 번째는 페리테랄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혐기성 먼저. 이것이 혐기성 보틀입니다. 조인되어 있는 재단에 따라서 보틀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 호기성은 파란색이고 혐기성은 보라색이나 다른 짙은 색을 띱니다. 혐기성을 먼저 체열을 했으면 두 번째로는 호기성 보틀에 체열한 피를 담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소 5cc여야 되고요. 못해도 3cc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5cc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1번째는 실온 보관이죠. 최대한 빨리 검사실에 보내든지 바로 외부 나갑니다. 그리고 실온이 안 된다 그러면 냉장 보관이긴 한데요. 냉장 보관에서는 균이 배양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실온에 보관을 한다. 그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혐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있으면 균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혐기성이라고 하는 거고, 호기성 같은 경우는 산소가 있어야 균이 자랍니다. 그리고 보틀은 성인용과 소아용이 따로 있죠. 근데 우리는 요양재활이기 때문에 성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코드 잘 확인해서 잘 붙여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멸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체열 담는 순서 시트레이트 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체열 담는 순서가 제가 학생일 때는 선배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피를 빨리 노랑 보틀에 담아.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빨간 보틀이고 세 번째 노랑 보틀에 담아. 왜냐하면 EDTA랑 당 보틀은 그냥 외워지는 거죠. 순서는 이 세 가지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빨리 노랑 보틀에 담아.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피를 빨리 노랑 보틀에 담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외웠답니다. 근데 왜 이 파란 보틀이 가장 우선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트레이트 튜브는 소디움 시트레이트라고 하는 항온고제가 들어 있습니다. 피가 굳지 않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열하고 가장 먼저 담아야 해요. 그 이유가 다른 튜브에 들어있는 응고제가 주사기 니들에 묻어서 들어가게 되면 혈액 응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른 튜브 같은 경우는 피해 영향이 좀 적어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늘숲 PT 튜브는 체열량이 반드시 이렇게 표시선까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튜브만큼은 반드시 적정량 4에서 5mm를 채워야 한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 있고요. 그러면 이 스트레이트 튜브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느냐? PT 검사죠. 그죠? 응고 검사, 그리고 APTT, 이 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출혈성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와파린 치료 시에 경과 관찰을 위해서 INR 수치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혈전증, D-다이머를 알아보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PT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프롬트로빈 시간이라고 해서 간에서 혈액 응고 인자 중 하나인 프로트롬빈이 형성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예요. 형성되는 시간. 그것이 PT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APTT는 부분 트롬포플라스틴 시간이라고 해서 응괴가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요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측정을 해서 지혈에 관여하는 응고인자의 기능과 양을 보는 거고요. PT는 와파린 치료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고, 와파린. APTT는 헤파린 치료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와파린을 먹는 환자는 PT-INR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고, 헤파린이 투여되는 환자는 APTT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 튜브의 중요한 점 하나가 3, 4회 정도 부드럽게 위아래 섞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소디움 스트레이트가 섞이면서 혈액에 굳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플레인 튜브, 벽에 보면 하얗게 응고 촉진제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브 역시 빨리 응고되라고 3, 4회 정도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여 줘야 합니다. 우리가 임상검사실에 가면 버틀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정도 무빙을 해주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튜브는 주로 크로스 매칭이죠. 크로스 매칭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혈액형 검사도 하고, 그리고 항체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안티바디 스크리닝 테스트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ST, LFT 튜브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물 중독 검사나 화학 검사, 이것도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젤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혈액을 원심 분리할 때 혈청을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세퍼레이션 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LFT에는 원심 분류할 때 혈구와 혈청을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세럼 세퍼레이션 겔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LFT 튜브도 4, 5회 정도 위아래 움직여 주고요. 원심 분리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응고가 형성되도록 가만히 놓아두게 된다고 하는데, 바로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라색 EDTA 튜브가 있죠. EDTA 튜브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튜브 안에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세틱 아시드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물질이 혈액 응고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항응고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용혈이 잘 되진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용혈이 또 잘 되는 것도 이 EDTA 튜브예요. 그래서 혈액의 적혈구, 백혈구, 뭐 플래트레이트 같은 것 또는 HbA1c 당화 혈소수 검사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다른 첨가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 글루코즈 튜브가 있습니다. 이 튜브에는 소디움 플로라이드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혈구가 글루코즈를 소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중 글루코즈와 라틱 액시드, 즉 젖산 검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튜브 역시 많이 흔들어 줘야 되는 거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체열 보틀에 담는 순서대로 특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까먹더라도 순서 꼭 기억하시고 블러드 컬처는 무균적으로 행해야 한다. 그리고 혐기성 먼저다. 체열 담는 순서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는데 나머지도 가볍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보틀은 이 6가지로 웬만하면 다 끝납니다. 그 외에 우리 요양재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HIV 용기고 HIV 알아볼 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재단에 따라서 이 튜브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은 이러한 것도 있다라고 지식을 챙기고 갑니다. 그 밑에 보틀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BTM 전용 용기 바이러스 운송 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것은 신장실에서 많이 씁니다. 투성내 내독소 정용 용기인 거 있고요. 요것은 객담 무균 용기입니다. 객담 받을 때 이 보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 보틀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양수, 소변, PCR 검사, 박테리아 컬처 등 나가는 건데요. 요런 보틀도 제법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생물 검사 등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 이거는 분변 무분 용기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데도 있고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사용하더라고요. 다음 보틀을 보시게 되면 이거야말로 많이 사용하죠. 오크트 블러드 찍어서 안에 삽입하는 거 오크트 블러드 전용 용기인 거고요. 다음 검체 용기를 보시게 되면 24시간 요검사입니다. 외진 나갈 때 24시간 요검사가 필요해서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대부분 6시겠죠? 6시에 첫 소변 버리고요.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데이, 이브, 나이트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한 번에 다 모으는 것보다는 각각의 업무가 끝날 때 그런 다음에 클램프 열어서 이 백에다가 옮겨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냉장 보관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06시까지 모아진 거 모아서 외진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24시간 요검사를 하면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 보틀을 보시게 되면은 TB 전용 용기예요. 그래서 닐이 들어있는 것은 그레이 캡인 거고요. TB 안티젠이 들어있는 거는 레드 캡입니다. 미토겐이 들어가 있는 거는 퍼플 캡인 거고요. 이렇게 3가지가 나가서 TB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또는 4개의 보틀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렇게 똑같이 그레이 캡, 닐 안티젠 들어있는 거 있고요. 그린 캡, TB1 안티젠이 들어있고요. 옐로우 캡에는 TB2 안티젠이 들어있고요. 퍼플 캡에는 미토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인터페론 감마 전용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TB 검사에 사용합니다. 다음을 보시게 되면 요즘은 중금속 검사도 꽤 해요. 그래서 피로 중금속 검사가 나갈 때가 있고요. 모발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피로 나갈 때는 이 보틀 사용하는 거고요. 모발로 나갈 때는 이 보틀을 사용합니다. 모발 같은 경우는 뽑지를 않고 가장 모근에 가까운 거 한 서너 가닥을 가위로 채취를 합니다. 모발 같은 경우는 머리를 뽑지는 않아요. 후두에 모발이 있으면 후두 쪽에 모발을 채취를 하는데요. 모근에 가장 가깝게 잘라서 5개 정도 채취한 후에 이 보틀에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체열 보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